자, 이번 시간은 우리 고차 방정식에서 좀 배우게 됐고요. 자, 고차 방정식 하니까 말이 되게 거창하지, 그치? 여기 나오나? 말이 되게 거창해. 뭔가 조금 되게 어려운 걸 배우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자, 수학에서 얘기하는 고차 방정식은 수학에서 배우는 고차 방정식은 3차 이상 있지? 3차 이상의 이런 방정식들을 우리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기존까지는 2차 방정식까지 이제 푸는 방법을 배웠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 뿐이야. 그러면은 이제 뭐 대단한 방법이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 2차 방정식에 우리가 어떻게 썼어? 주어진 식을 갖다가 우변 영액꼴로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 데서 1차식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얘가 0 또는 얘가 0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고. 그러면은 고차 방정식, 3차 이상의 방정식 어떻게 푸냐? 풀이 방법이 하나는 넣을 뿐이야. 그냥 만약 3차라고 치면은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해서 똑같아. 인수분해해가지고 어떻게 돼? 자, 우리가 1차식 형태를 만들어서 자, 얘도 0 또는 얘도 0 또는 얘도 0 해가지고 각각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별거 없지. 자, 그래서 바로 고차 방정식, 즉 3, 4차 방정식의 풀이 해법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본다면은, 자,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사실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는 거지. 자, 우리가 이미 인수분해에서 배웠었지. 한 문자의 3차 이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조리제법을 이용해 가지고 인수분해를 했었다고.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조리제법에서 문제 풀면 대부분 이제 풀리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뭐 이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냥 조리제법에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조리제법을 해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잘 안 되는 꼴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꼴들이 무엇이냐, 어떤 것들이 꼭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걸 좀 배워볼 텐데, 자, 첫 번째 자, 처음 등장하는 것이 보기차식이야. 보기차식. 보기차식 알고 있지? 보기차식이란 뭐였었어? 보기차식이란 지수가 짝수, 차수가 짝수이면서 우리가 4차 이상 이런 꼴을 갖다가 보기차식이라 불렀었지. 그러면 이 보기차식 어떻게 하냐? 이미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정리할 뿐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달라질 뿐이야. 그럼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지? 유형이 이런 게 있었지. 유형 첫 번째, 단순히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지가 알아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있었어. 그래서 이건 좀 쉬웠으니까, 그렇지?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지. 자, 그리고 자, 다른 유형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x제곱을 t로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이렇게 안 돼. 그런 놈들은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주어진 식을 갖다가 우리가 적당한 항을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 안 되는 꼴들은 적당한 항을 추가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썼어? 보따리 제곱 마이너스 보따리 제곱꼴로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어떻게 썼어? 자, 우리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의 공식을 썼었지. 기억나지? 인수분해. 그치? 잘 알고 있을 거라 믿고. 그치? 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보기차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자, 이걸로도 잘 안 되는 꼴들이 있어. 잘 안 되는 꼴. 야, 이걸로 잘 안 된다기보다는 얘랑 좀 다른 유형이지. 자, 뭐냐 하면은, 똑같은 식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똑같은 식이 계속 반복돼. 그래서 걔 같은 같은 꼴이 반복되는 경우, 같은 꼴이 반복되는 경우 해서 똑같은 식 나오면은 치환해가지고, 어떻게 돼? 주어진 식을 간단히 만드는 게 가능했었잖아. 그래서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세 번째 유형, 이런 게 있었어. 되겠어? 자, 전부 다 지금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지. 자, 앞에서 다 배운 내용에서 좀 간단히 정리하고 갈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엔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좀 독특한 꼴이야.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 자, 뭐냐 하면은 상반꼴이야. 상반방정식이라는 꼴이야. 상반방정식이라는 놈인데, 얘도 뭐 인수분해에서 이미 배웠었어. 상반방정식 꼴인데, 주어진 식의 꼴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ax 4제곱 플러스 bx 3제곱 cx 제곱
그리고 bx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자, 생긴 꼴을 갖다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신 것처럼 AA, BB, C, 그치? 자, 요렇게 우리가 대칭꼴로 생긴 거지. 이런 방정식꼴을 갖다가 우리가 상방꼴이라고 부르게 됐었어. 상방꼴이라고 부르게 됐었는데, 그러면은 얘 같은 이런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 요거 인수분해 방법이 좀 독특했었다고. 어떻게 했었지? 어거지로 역수꼴로 만들어가지고 희한하게 치환했었지. 자, 다시 한번 이걸 좀 어려워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첫 번째 양변을 갖다가 x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x제곱으로. 응? x제곱으로 나눠. 그러고 나면은 한번 나눠볼까? 자,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더하기 x분의 b 더하기 x제곱분의 a 이런 꼴이 된다고. 그치? 그럼 보신 것처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묶어버려. 그러니까 a 한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치? 자, b로 묶어보면은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c는 0 이렇게 묶이겠지. 이때 누굴 치환하냐 하면은 자꾸 쿵쾅대는 소리가 나지. 윗집에서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강의를 안 찍을 수 없어서 그냥 지금 찍고 있어. 오늘 조금 소음이 좀 덜 심해서. 자, 얘를 어떻게 치환하냐 하면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제 거기 써있지.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 이 부분이 핵심이지. 이런 꼴로 바꾼 다음에 여기 보이는 x 더하기 x분의 1 있지. 얘를 t로 치환해 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저놈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꼴변형 공식을 사용해 보면은 x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t로 치환되면은 이놈은 뭐가 되는 거지? t제곱 마이너스 2 이런 꼴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되겠어? 그치? 자, 그래서 이 놈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t에 관한 방정식이 나올 텐데 그 t에 관한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t를 갖다 먼저 구한 다음에 세 번째 이제 t를 갖다 구한 다음에 우리 t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x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이러면 되는 거지.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되겠죠? 자, 아무튼 요 상반방정식 걸 잘 나오진 않지만 이것도 좀 공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되겠죠? 자, 개념 정리는 요 정도까지만 하죠. 바로 문제 풀러 갈게. 좀 끌게.